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7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2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2월 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계묘년 갑인월 병진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병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먼저 일간을 보시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월령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자, 세 번째 천간이 되는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면서 이 병이라고 하는 천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병화가 되겠고요. 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불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불의 기운은 뜨거운 열기, 그냥 따뜻한 열기가 아니라 만물을 태워버리고 말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열기를 가지고, 뜨거운 열기를 말합니다. 옛날 토지라고 하는 대하 드라마의 그 꼬마에 가서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이고 태워 죽일 거야. 근데 그 태워 죽일 수 있는 뜨거운 열기를 우리가 화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된다. 반대는 아니죠. 양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음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화인데, 같은 화입니다. 병화도 화고 정이라고 하는 것도 화가 되고, 똑같이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화가 된다. 같은 화라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고, 음양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질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성질에 따라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양화인 병화는 음화인 정화보다 더 강렬한 빛과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병화이죠. 예를 들면은 1000도짜리 불이 있고 만도짜리 불이 있으면 당연히 만도짜리 불이 1000도에 비해서 더 뜨거우니 양화가 될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만도짜리 불이 있고 10만도짜리 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10만도짜리가 양이 되고 만도짜리는 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물상이라고 하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학적인 것에 비유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양화인 병화는 대체적으로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합니다. 촉지화라고 해서 얘는 이제 대체적으로 촛불 같은 개념 또는 모닥불 같은 개념, 그 다음에 또는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전기불 대당이 될 것입니다. 전기불, 이런 것들이 다 정화가 됩니다. 어떠한 것도 촛불도 모닥불도 전기불도 태양만큼 밝지 못하고요. 촛불, 모닥불, 전기불이 아무리 뜨겁다 하더라도 병화만큼 뜨겁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음양을 양화인 병화하고 음화인 정화하고 이렇게 물상이 기분할 때는 양화는 태양지화, 그 다음에 정화는 등촉지화의 비유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음화이든 양화이든 뜨거우면 만물을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화가 치열해지게 되면 반드시 그 치열해진 열기를 갖다가 통제, 억제시켜줘야 되죠.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살죠. 우리나라 대프리카라고 하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여름에 막 40도까지 육박하는 그런 온도가 있는데, 그걸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면 사람이 살기가 어렵죠. 열사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요. 군대에서도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혹서기 훈련을 하더라도 너무 뜨거우면은 그때는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병화든 정화든 화가 너무 치열해지게 되면 이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통제시켜주고 억제시켜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개수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 임수하고 개수하고 똑같이 열기를 갖다가 통제시켜주는 역할은 공이 같이 할 수 있지만, 화를 갖다가 보강해주는 역할은 개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해졌을 때 열기를 낮춰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요. 임수는 열기를 낮춰주는 역할에 더해서 빛을 보강해주는 역할, 일간이 병화이고 일간이
정화할 때는 이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본다? 빛으로 보기 때문에 나의 빛은 강해지는 것이 좋아지는 것이지만 주변이 너무 뜨거워진다라고 하면 만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보강을 하고 주변의 뜨거운 열기는 조절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죠. 임수를 얻으면 열기를 식혀주고 빛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개수는 온도는 낮춰줄 수 있을지언정 보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너무 왕해서 치열해질 때는 반드시 임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음화인 정화든 양화인 병화든 공통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일간 자체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신약할 수도 있단 말이죠. 신약. 일간이 약할 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을목은 그러면 정화는 을목을 씁니까? 아닙니다. 정화도 간목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뭐 양화인 병화나 정화나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한 가지 여기서 또 차이점이 있다면 병화는 자연적인 불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본다라고 하면 정화는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이라든가 모닥불이라든가 또는 전기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어떻게 그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과 열기를 만들어내질 못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라이터 같은 때 부싯돌에 딱 튀기면은 불꽃이 쫙 일어나는데 그게 정화인데, 그 불꽃이 계속 불을 내고 열을 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촛불 같은 경우는 파라핀이 필요할 거고요. 모닥불은 뭐예요? 장작이 필요할 거고,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전구는 빛을 낼 수 없고요. 열기를 낼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는 당연히 간목이 필요한데, 병화는 일간이 왕하면 간목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화는 당연히 일간이 약할 때는 간목이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하더라도, 정화가 4월이라든가 5월 등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더라도 간목 한 점 정도는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는 왕하면 임수를 쓰는 것을 임수를 쓰되 임수가 없으면 개수도 쓸 수 있지만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쓰되 개수를 쓸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취용해야 된다. 왜냐? 정화는 아까 말했던 촛불, 모닥불 같은 것인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화는 개수를 보면 쉽게 정화의 불꽃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병화는 왕하면 개수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쓸 수 있지만, 정화는 개수를 쓸 때는 굉장히 어떻게 신중하게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어떤 절기? 그렇죠.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었고, 이제 우수까지도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인월에 우수가 지나면 이제 겨울의 한기는 지난 걸로 보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사주에 금수가 많으면 역시나 병화를 조후할 필요는 있고, 원론적으로 입춘이 되고 우수 전까지는 겨울의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있는데, 일간이 병화니까 그런 것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연과 월이 바뀌는 기준은 입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월은 입춘이 되면서부터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인월을 우리가 첫 봄이죠. 초봄이죠.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하고요. 초춘이라고 하고, 묘월은 이제 봄이 완연한 그런 시절이죠. 묘월은 그래서 중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우리가 모춘, 늦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춘 내지는 개춘 또는 만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모두 늦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서방이 아닌 동방에 속하면서 오행으로는 모기왕화 모강절이다. 즉 인월은 지금 인월은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다음 달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인월과 묘월이 12달 12개월 중에서 가장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되면서 이때는 토왕절이 되죠. 토왕절. 그래서 진술증묘월은 4개월이라고 해서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월은 목이 왕하다라고 했죠.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목은 뭘 생하죠? 화를 이렇게 생하게 되죠. 그래서 화는 인월이면 여기가 장생처가 되죠. 장생처. 그래서 목화가 서로 왕하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성인 목도 왕하고요. 병화인 일간인 병화도 인에 통근하고 원령에 있는 목의 생조까지 받기 때문에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다. 모왕 자상한 그러한 사주 구조가 되는 것이죠. 병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령을 특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일간은 왕하게 되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임수로서 뭘 한다? 보광, 수보양 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먼저 뭘 보는 것이 좋다? 일단 임수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이 임수가 병화를 갖다가 보광해서 병화의 빛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다. 병화를 더욱 강렬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인월은 목이 가장 왕하고요. 목이 생하는 화도 왕하지만은 인월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수는 인월에 여기가 병지가 되죠. 그래서 수는 약하기 때문에 약한 임수를 가지고 이 왕한 병화를 갖다가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병화가 더 왕해진다 하면 화다 수갈이라고 해서 수가 고갈이 되죠. 목이 왕해서 수의 기운을 뺏어가고요. 화가 왕하면 물이 말라버리죠.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그래서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 또는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이 경금으로서 임수를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금생수. 그래서 인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7살인 임수에다가 재성인 금이죠. 뭐 경금을 써도 되고 뭐 신금을 써도 상관없으니 그냥 재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약한 7살을 재성으로서 도와줘야 된다고 해서 인월의 병화는 보다 재성이 아니고 제자 약살 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제자 약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는 재성을 뜻하는 것이고요. 자는 북돋워준다, 도와준다, 약한 것을 이렇게 생해준다 이런 개념이고, 약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7살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여서 제자 약살이라고 하는 뜻은 약한 7살을 갖다가 재성으로서 도와준다 이런 뜻인데, 선생님 7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나쁜 것 아닙니까? 질병, 도적, 적군 뭐 이렇게 해서 정관이 좋고 편관인 7살은 나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배운 사람도 있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꼭 7살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요. 특히나 양간인 병화는 개수 정관 쓰는 것보다는 7살 임수 쓰는 것을 좋아하고요. 일간이 왕하고 7살이 왕하면 오히려 그 7살을 내가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질병을 통제하는 역할. 그건 뭐예요? 의사, 약사 뭐 이런 등등의 역할을 하는 거고, 도적을 잡는 사람도 되고 적군을 막는 사람도 되는 것이니 7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뭐 어떤 글자든 간에 나한테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놓고 봐야 되지, 그냥 단순 논리로 정관이 좋고 편관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일간은 병화 일간이 되겠고 병화일간에 태어난 원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을 먼저 알고요. 원령을 다음에 알고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나머지 8글자, 천 전체의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은 양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목은 양목이 되죠. 양대 양이 성립이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이 화를 생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목생화. 그래서 월지에 있는 임목인 인성이 나를 생해주죠. 목생화. 나를 생한다고 해서 생아자라고 표현하고요. 생아자는 육친으로 인성이 됩니다. 인성은 다시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것도 육친론 배운 분들 정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병화 입장에서 정인인 을목보다는 편인인 간목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일간이 양, 인성도 양이니 양 대 양은 어떻다? 정인이 아니라 편인이 되죠. 편인 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인격이고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한 것이니 모왕 자상하다라고 표현했고, 일간 자체가 왕해지니 병화일간은 왕해지면 편관인 임수로서 수보양 광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인월의 임수가 약하니 재성으로서 칠사를 생해주는 제자 약살격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월간에 이렇게 뭐가 투출되어 있냐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 인성이 매우 왕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 이렇게 묘목까지 있으니 아무리 병화가 일간이 인에 통과한다 하더라도 목이 이렇게 많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 두시고, 이 일간 자체가 목이 왕해져서 일간도 왕해져 있으니 반드시 왕한 일간을 통제해 줄 수 있는 관성이 필요한데, 칠살이 아닌 개수가 투출되어 있고, 문제는 이 개수는 물론 병화를 갖다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은 목이 많게 되면 수생목해서 목다수축이 되죠. 개수 입장에서는 목다수축이 돼서 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개수의 뿌리도 지금 없는 상태인데, 다행스럽게 진토가 있기 때문에 병진일주가 되죠. 진토가 있기 때문에 이 개수가 진의 뿌리를 간신히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인월에 묘를 받죠, 진을 받죠. 지지로 뭐가 성립이 되냐면 임묘진 방합이 완벽하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병화가 목으로 종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뿌리를 뜬 병화가 개수가 있으면 이 병화일간은 대체적으로 종격을 이루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금을 봐서 목을 갖다 억제시켜주고 수를 갖다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하고 진하고 이렇게 붙게 되면 원래는 신자진 수국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만은, 신자가 빠진다 하더라도 자진 반합이 되죠. 반만 합한다고 해서 자진 반합이라고 이렇게 해서 수국을 형성하게 되니 개수가 뿌리를 튼튼하게 얻을 수 있는 점은 좋지만은,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병화가 무토를 보게 되면 이 무토는 물론 개수도 파하는 역할을 하죠. 관을 파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병화가 무토를 봐서 안 좋은 것은 회기 무광한다. 병화의 빛을 가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하는 것인데, 다행스럽게 이제 간목이 있으니 무토를 제하기 때문에 뭐 회강될 염려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뭐 굳이 필요 없는 글자가 사주 8글자, 이 몇 개 안 되는 글자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기축시도 마찬가지로 토가 다시 들어오는 것은 만만 좋은 것은 아니고, 더 좋지 못한 것은 바로 무술시가 되죠. 무술시가 되면 임묘진 방합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그건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죠. 이거는 토목교봉이라고 해요. 토목교봉이라고 해서 토하고 목하고 서로 첨예하게 싸우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중간에서 이때 이제 우리가 뭘 배우냐면 통관용신이라는 걸 배워요. 통관용신. 자, 이거는 토목교봉이 되면 내 사주 자체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전국이 되는 거예요. 전국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 전제에다가 이런 전국이 아니라 싸움하는 국세가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남북한으로 대치돼서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목교봉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전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술시가 되면 좋지 않고, 또 무술시가 되면 병화를 또 회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니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그런 국세가 된다. 이런 생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모강자리에 다시 인이 있으니까 목이 더 왕해지죠. 진의 생을 받고 있는 경금이 수를 생한다 하더라도 목이 많으면 진토는 거의 목으로 화했지 토로서의 기능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이 정도 되게 되면 일간 자체가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이건 금수운으로 가서 재관이 좀 세력을 얻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진진, 이건 물론 식신이긴 하지만 수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임수도 개수도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를 얻었죠. 임진의
다 음습한 거예요. 임수도 수, 진도 토이긴 하지만 음습이죠. 근데 개사가 되면 인월의 사화를 다시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은 이런 경우에도 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야겠죠. 오에 뿌리를 두고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 요거는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일간이 너무 극왕해지는 그런 수기가 부족해지는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한 목화운은 좋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병신씨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퇴출되어 있죠. 사람들이 병존해서 이거 좋지 못하다고 보는데 그렇진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신을 얻었고 신진해서 개수가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 일간이 너무 왕하다고 보지 마시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금수운보다는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자시, 기축시, 무술시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 주시고 가보시면은 대체적으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경인시도 인을 얻었기 때문에 수가 부족하게 되죠.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